자, 소득세 마지막을 내가 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 이때는 고용관계가 없이 내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 다시 계속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고요. 업무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요. 업무관계가 없거나 고용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같은 원고료나 같은 인세라고 하더라도 소득 구분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해설 개몽 또는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키포인트도 일시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일시 우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서 발생되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강사료도요. 경우에 따라서 소득 구분이 다 달라지게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을 하고 시간 등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강사료는요.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학교에 고용이 되어서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을 받고 있죠. 제가 학교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받는 소득은요. 근로소득으로 현재 과세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제가 학원에 가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 등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지급받는 강사료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돼요. 학원 등에 가서도요, 내가 만약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정한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학교든 학원이든 상관없이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할 때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하지 않고요. 수강생 비율에 따라서 받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강생의 수강료에서 내가 뭐 한 50%를 먹고요. 학원이 50%를 가져가요. 이때 내가 먹는 50%의 금액, 이거는 사업소득인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반면에 위외의 강사료, 뭐 특강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가 지금 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뭐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기업체에 가서 제가 뭐 연말정산 특강을 하고 왔어요. 이거는 어쩌다 한번 제가 일시 우발적으로 가가지고 강의를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특강이잖아요.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인정 기타 소득이에요.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우리 인정 땡땡 소득에 대해서 지금 3번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부한 거 뭐? 인정 배당. 두 번째 공부한 거 인정 근로소득. 세 번째 공부하는 거 인정 기타 소득이에요. 인정 근로소득이 아니라 인정 상여였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거죠. 회사와 관련 없는 그러한 경비를 지출을 했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비가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를 하겠지만 소득세법상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경비인 송금으로는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송금 불산입 100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쓴 사람한테 소득 처분이라는 걸 이 괄호 안에서 하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쓴 사람이 주주라고 한다면 우리 배당으로 이걸 받는 귀속자의 배당 소득이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인정 배당이다라고 불렀죠. 만약에 이렇게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쓴 사람이 근로자다, 임직원이다라고 한다면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요.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정상여라고 부른다. 근로소득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자, 마지막으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의 경비를 쓴 사람이 이번에는 주주도 아니고요. 회사의 임직원도 아니고요. 우리 회사 대표의 아들이에요. 우리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우리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PC방에서 긁었어요. 어때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주주도 아니니까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할 수도 없고요. 임직원이 아니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할 수도 없어요. 이때 들어가는 게 기타 소득이에요. 이때의 귀속자, 대표자의 아들한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우린 이거를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불러요. 이해가시겠죠? 인정 땡땡 소득. 마지막 세 번째 했어요. 자,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복권, 경품권, 그 밖에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부럽죠. 뭐 요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복권이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뭐 퇴직 양도 중에 구분될 소득은 없잖아요. 근데 복권은 분명히 소득이 생겼어요. 아니 1등 당첨되면은 뭐 몇십억까지 몇백억도 받나요? 이렇게 소득이 생기는데 그걸 과세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생기긴 생겼지만 다른 어떠한 소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요거 열거되어 있어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거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 구분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세금 납부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 로또 동행복권이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당첨금을 지급을 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만 지급을 하게 돼요. 이따 그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은 그 과세방법 공부할 때 따로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슬롯머신 등에서 받는 당첨 금품.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 슬롯머신 아시죠? 이거 이렇게 땡기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슬롯머신, 뭐 투정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해서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카지노에서 획득한 소득은 과세 제외예요. 왜냐면 이거는 비열거 소득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퇴직 양도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된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소득세는 열거주의잖아요. 그렇죠? 이 카지노에서 획득한 소득은요.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카지노 어디에 있어요? 강원랜드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원랜드에서 뭐 대박을 쳤어요. 그거 과세 안 돼요. 과세 제외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도 도박은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뭐 슬롯머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이거 약간 뭐 불법적인 소득 아닌가요? 이야기하는데 이따가 우리 뇌물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요. 뇌물도 여러분들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세법은요. 내가 이 소득을 합법적으로 얻었던 아니면 뭐 위법을 해서 얻었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법은 소득세는요. 소득이 생기면 과세를 해요. 네가 이 소득을 합법적으로 얻었던 불법적으로 얻었던 그런 건 세법에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득이 생기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이게 소득세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나오죠.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소득세법에서 고려하지 않아요.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소득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얻는 일정한 이익 등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내용은 우리 근로소득할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페이지만 연결시켜 드릴게요. 우리 근로소득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여기에서 공부를 했었죠.
근무법인 또는 근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시점이 근무기간 중에 행사했으면 근로소득이고요. 퇴직한 후에 내가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법인에서 받은 걸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또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기타 소득에서 한 번 더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근무하고 있던 법인에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이것도 근로소득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있죠. 요거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고 해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단,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것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페이지만 연결해가지고 근로소득과 연결시켜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례금, 사무처리 또는 영매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례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꼭 지급하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고마워서 지급하는 거.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를 해요. 현실에서 대표적인 사례금이 뭐예요? 내가 지갑 잃어버렸을 때 지갑 찾아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 조금 빼가지고 막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갑 찾아준 사람이 지급받는 소득 이거 과세 부착이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대표적인 사례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징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급여로 보면 뭐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배당으로 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징여로 보면 징여세로서 과세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이거는 예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 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 일단 노조 전임자, 뭔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회사에는요,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구성한 조합이에요. 근데 이 중에 노조 전임자라고 있어요. 노조 전임자는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일만 보는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해요. 노동조합에 전임해가지고 노동조합의 일만 보는 사람. 일반적인 노조 가입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회사의 노동자들이에요. 근로자들이에요. 근데 노조 전임자는 이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하면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노동조합의 일만 봐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노조 전임자한테 돈을 주면 그건 급여예요? 당연히 아니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다가 근로를 제공한 사람한테 주는 게 그게 급여잖아요. 그랬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맞죠? 근데 노조 전임자는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노조 전임자한테 뭐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이거 송금불산입이에요. 100원만큼 지급했으면 송금불산입 100. 소득처분 뭘로 해요? 이 회사의 직원 아니니까 이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가 없어요. 뭘로 소득처분해야 되냐면 기타 소득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급받는 노조 전임자는요.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노조 전임자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로서 소득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노조 전임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회사는요. 노조 전임자한테 급여를 지급하면 안 돼요. 당연히 급여가 아니죠. 왜?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회사의 경비로 인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고요.
소득처분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로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우리가 대표자의 아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조 전임자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고요. 이걸 받는 노조 전임자인 소득 귀속자는 기타 소득으로서 소득 구분이 되어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소득 중에서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 연금소득 그림표 참조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첨부해 드린다는 거 있죠? 요거. 소득 귀속자 입장에서 연금 외에 수령을 했을 때 자기불입분에 대한 것과 그거에 대한 이자, 운용수익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한다. 이거 공부했었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소득의 귀속자, 기타 소득을 받는 사람은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건 뭐 뒤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연금계좌 자기불입분으로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이거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한다. 포인트는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으로서. 연금 수령을 했으면 연금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요. 연금 외에 수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으로 불입한 거를 제외하고 자기불입분과 그거에 대한 운용수익은 우리 이제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 연금 소득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요거 말하는 거죠. 당연히 불입 시에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 제외된다. 뭐 이건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이거 우리 연금 소득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공부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수령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인데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면 그걸 수령한다고 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쵸? 기본 논리였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 뒤에 거는 연금계좌 자기불입분으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이걸 수령했을 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그에 대한 이자 이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폐업 전 해지 일시금 이거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을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불러요. 노란우산 공제라고 많이 불러요. 이거 그 캐릭터가요. 노란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비로부터 이 노란 우산으로서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뭐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거 나온 제도고요.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만든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일단 이걸 이해하실 때 노란우산 공제라는 거 근로자들은 여러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죠. 근데 사업자들은 어때요? 개인 사업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다 폐업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나오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폐업했을 때 뭐 먹고 살아요? 근로자는 퇴직했을 때,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받으니까 어느 기간 동안은 내가 이걸 먹고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퇴직금이 없죠.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죠. 그걸 대비해서 나온 게 노란우산 공제예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자의 퇴직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로자는 퇴직금이 뭐 규정에 의해서 있지만 사업자들은 폐업했을 때 뭐 앞길이 막막할 거기 때문에 깜깜할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나온 규정이 노란우산 공제라는 제도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도 이제 연금과 비슷하게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폐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납입금액, 원금과 그거에 대한 일정 이자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노란우산 공제 부금을 납입을 해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폐업을 하면 그 폐업 시점에 내가 이거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연금과 비슷한 제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요. 납입을 했을 때 사업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요.